안녕하세요.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 선생님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연두의 비밀옷장을 쓰신 동아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. 네, 박현정이라고 합니다. 네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막 두근두근했어요. 네. 소개 좀 한번. 부탁드려요. 네. 저는 2003년 경부터 독서 지도를 쭉 해왔고 지금은 그냥 소소하게 도서관 독서 지도하고 있습니다.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 소개해 보면 제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. 주근깨 소녀가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나도 모르게 이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연두의 비밀 옷장입니다. 네. 소녀가 이런 꿈도 갖고 있고 저런 꿈도 갖고 있고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동아 작가였다. 그래서 오늘날 내가 동화를 쓰게 된 것 같다. 이런 네. 말씀이 있더라고요. 네. 아,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. 이런 생각 들었어요. 아이들한테 꼭 작가의 말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어요. 네.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. 욕심이 많았던 것도 다 해보고 싶었던 게. 그래도 늦은 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. 이 나이에 자기 꿈을 이뤘다는 게 네. 얼마나 대단하세요. 네. 아, 부러워요, 진짜. 근데 저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책이 나오는 그 과정을 다 옆에서 네. 지켜봤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이 감사하고 감격이셨던 것 같아요. 네.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네. 얘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꿈꾸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. 참고하실 것 같아요. 네. 우리 보통 글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신춘문예 등단 그걸 제일 큰 걸로 보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같으면. 네.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출판사에서 공모하는 공모전에 이제 하면은 책 공부나 또 인지도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두 분 선생님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써서 출판사에 보내서 출판사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있고요. 이 책은 울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책을 내게 됐고 1년에 한 번 신청받는 기간이 있거든요. 서울, 대전 하여튼 큰 도시에서는 다 그 지역에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하면 되고 그동안에 제가 준비했던 거를 이제 출판사에 보냈고 출판사에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흔쾌히 예쁜 책을 또 만들어 주셔서 네, 다시 한 번 더 우리 푸른사상 출판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 출판사는 선생님이 그냥 찾아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? 아니면 소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알고 계셨던 누가 곳인가요? 지인이 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모전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총무님이셔서 이제 소개로 네, 그 과정을 제가 정보를 이렇게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내겠다라고 글도 완전히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했고 통과는 됐고 글을 쓰고 있는 중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왜 아직도 출판사를 정하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이제 소개시켜 주셨죠. 아, 그렇게 하셨구나. 네. 저는 또 궁금한 게요. 네. 이건 정말 저는 동화 작가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어요. 이 수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만 쓰면 되잖아요. 네. 동화책에 보면 이렇게 표지에도 그렇고 또 안에도 보면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화가들하고 어떻게 조인을 하는지 네. 그 화가들한테는 이분들도 페이가 있어야 네,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. 아, 네. 네. 정말 중요한 거죠. 네. 처음에 제 이제 원고 메일로 보냈고 검토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, 오늘까지 이제 연락이 안 오면 다른 출판사를 알아봐야 되겠다. 마무리해서 정산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출판사에서 마침 그날 나의 마지막 날 전화가 와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서 했고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다 전속 이제 주로 이 출판사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아는 화가 있냐 이렇게 물으셔서 마침 지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진행할 때는 전속 하시는 분이 하는 걸로 했는데 중간쯤 되어서 스케줄이 빡빡해서 저 아는 지인한테 한번 의뢰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드렸고 글 작가랑 계약을 하고 출판사에서 제가 소개한 선생님하고 따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마 직업을 따로 한 걸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출판사에서 글 작가한테는 인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림 작가한테는 그림 사용료라고 이렇게 제가 설득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책은 냈지만 아직 원고지
3,000장? 1,000장? 예, 그 정도는 써야지 어느 정도 작가의 어떤 필력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원고랑 지금 갖고 있는 원고랑 원고지 400장. 예, 그래서 아직 이제 저는 습작생으로서 또 공부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큰 출판사 아니면 홍보 같은 게 아무래도 좀 그쵸. 떨어지겠죠. 그림도 어느 정도 작가가 직접 그려도 되고 삐뚤삐뚤하지만 디자인을 작가가 어느 정도 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비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. 개인 출판할 경우에 다양한 출판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네.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거예요? 그 글까지 쓰고 단계? 자연스럽게 이제 안에 책 내용을 조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이제 있는 이 동화가 푸스와 초록집이거든요. 제가 이 푸스와 초록집을 쓰게 된 계기는 부산에 계시는 동화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그때 과제가 있었거든요. 어떤 일본 작가가 쓴 동화였는데 그걸 보고 패러디처럼 한번 써봐라.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떤 엄마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푸스와 초록집 안에도 보면은 얘한테 멸치 7마리만 주면 무슨 심부름을 다 하겠다고 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. 그 전에도 뭐 나는 취미 삼아 그냥 막연히 뜬구름처럼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부터 해서 그분이 워낙 부산에 계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이제 우리 박상식 선생님과 또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한 팀 울산에서 또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선생님 그룹이 있어서 거기랑 이렇게 같이 서로 스터디를 꾸준히 해오면서 이번 주는 무슨 책을 읽고 토론하자 또 이제 분석을 하자 그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정해서 글쓰기를 꼭 해오자 약속 네. 꼭 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맞아요. 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수필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혼자 쓰기는 참 어려워요. 네. 그죠? 함께 같이 해야 네. 동기부여도 네, 되고 네. 자극도 되고 네. 끝까지 뭔가 이렇게 네, 결실까지 내들 수가 있어요.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본 바로는 정말 성실하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쑤시고 다니시는 글 쓰는데 동서남북 요 모임 이제 요 모임 하시는데 그 모임마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.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숙제들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해가시더라고요. 뭐든지 성실한 사람이 네. 결국은 뭘 해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죠? 네. 제가 열심히 이제 이 책을 이제 읽는데 음. 아는 분이 쓰셨으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. 조마조마. 왜냐면 그때 초고를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조마조마인데 엄청 많이 고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. 저는. 그때 내용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했고 빠지기도 했고 내 문장도 엄청 많이 다듬으셨고 그 과정만 그 퇴고 과정이라고 하죠.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출판사 정해지고 첫 번 원고를 보냈고요. 출판사랑 그러면 일정을 한번 조율해보자 해서 한 1개월 정도 이제 그 다음 이제 퇴고 해서 보냈고 보내고 나니까 열었더니 또 보이는 거예요. 고칠 게. 그렇죠. 그래서 또 고쳐서 출판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쵸. 이제 이미 두 번째 원고를 가지고 PDF 파일로 딱 얹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수정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해야 되기 맞아요.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고칠 거는 고쳐두고 다 편집본을 종이로 보내줄 테니까 그림도 딱 얹어서 그때 거기에다가 수정해 달라고 하셔서 최종적으로 보낸 게 이 책인데 지금 딱 열면 또 뭔가 눈에 막 들어온다는 사실. 끝이 없어요. 네, 또 고치고 싶은 네. 부분들 뭐 이거는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이런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유명하신 어떤 작가쌤도 볼 때마다 고치고 싶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첫 작품집 치고는 정말 성공작이에요, 진짜. 네,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은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그림부터 해서 네, 이제 딱딱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까지 나왔다라는 게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두 분 생일까지 등장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유, 가까이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은 선생님을 또 모셔서 정말 오늘 기쁘네요. 네. 아까 그 많은 그 소녀의 꿈, 그 중에 이제 하나 이루셨어요. 뭐 다른 꿈도 물론 이루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큰 꿈이라고 생각해요. 그 소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. 여기 뒤에 그 추천의 글을 써주신 선생님 이분한테 한 학기 강의를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30명 중에
제일 잘 썼다 했던 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도전이 많이 됐고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책을 내고 난 뒤에 보내드렸더니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답장한 게 책과 미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드렸거든요. 그 두근거림, 꿈인가 생신가 네, 그런 시간을 아직도 이렇게 보내고 그야말로 이제 신혼 느낌. 네, 저는 선생님 가끔 뵀잖아요. 그런데 동화를 같이 쓰는 모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얼핏 알았지만 이번에 책 뒤에 보니까 이게 추천서를 써주신 분도 원유순 작가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추천글을 또 쓰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출판사도 이 푸른 사상에서 내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앞표지 얘기 또 하세요. 여기 주간님도 네, 제가 네, 조금 아는 분이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와 참 신기하다 네. 이런 생각을 저 했어요. 진짜 신기해요. 네. 그래서 진짜 은혜고 감사하고 제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는 표현 같습니다. 미월, 은혜, 감사. 그럼 앞으로도 계속 동화책이 나오겠네요. 그죠?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편으로 한 권짜리를 딱 내실 날을 우리는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장편 말씀하시는데 네. 그러니까 막 있는데 잘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응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구독자나 또 여러 동화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?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글쓰기는 정말 저 경험상 힘드니까 이렇게 어떤 조직을 탁 만들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딱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 주에 한 개씩 짧은 글이라도 원고지 10장이라도 쓰자. 그걸 발표하자. 뭐 이렇게 울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심사 서류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제가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습작을 하면서 시와 동화라든지 이런 잡지에 내기 위해서 글을 쓰는 어떤 목표 거기에다 두고 글을 쓰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완성이 되면 보내고 했었거든요. 이제 그게 시와 동화에 한 번, 두 번 정도 이렇게 수록이 되었었고 감사하게도 동구에 요즘에 지역 스토리텔링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데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그런 데에 글을 쓴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무엇인가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증명만 되면 문화재단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선정이 되기가 좀 쉬운 거 제 생각에 제가 아무거나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성실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게 이제 성실이라면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네요. 그죠? 그렇죠. 이런저런 네, 관련된 활동들을 네, 네.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네. 이 사람은 정말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겠죠. 네, 그렇죠. 네. 공모전이든지 뭐 신춘문예든지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내도 신춘문예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공모전도 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, 그러고 주변에 보면 뭐 유튜브에도 그런 이제 글 쓰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게 많으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또 어떻게 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나 뭐 이런 생각들이 담겨야 되니까 그런 걸 좀 깔아주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되었던 것 같아서 열심히들 쓰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하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도 쓰면서 너무 기쁘잖아요. 그 시간은. 네,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은 이 공부를 하실 때 저희는 여기 지역이 여기인데 어디에서 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예, 예. 이 원유 선생님하고 공부한 곳은 그 경희 사이버 대거든요. 얘기해도 되겠죠? 네네네. 네, 편입을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. 그 전에 2002년도인가는 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것도 사실 좀 덜 발달됐었고 테이프 넣고 막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상황들이 그래서 한 학기 하고 사실 못했거든요. 근데 기회가 생겨서 이제 편입을 해서 거기에서 동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동시, 시, 시나리오, 소설 이런 과목들 배우면서 저는 딱 이 동화가 저한테 맞았던 거죠. 저는 지금 시, 동시험 너무 무섭거든요, 사실.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독해내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동화가 저한테 맞았던 것 같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부산에 김재원 선생님이 하시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 울산이니까 울산 저 주변에 세린도서관이라고 또 있거든요. 거기에서 봄 학기에 아마 거의 매년 은선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
보통 12주에서 10몇 주 차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세요.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너로 시면 만호 해가지고 선바이 도서관에서 또 조희양 선생님이 동화 수업을 또 하셨고, 또 지금 현재 제주도에 계시는 이경애 선생님이라고, 그분은 동화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시기도 하는데, 하여튼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,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듣고 계속 써가고 했던 것 같고. 네. 아,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데서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. 이야기가 좀 다양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모임 저 모임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색다른 그러네. 소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. 아, 그렇구나. 그럼 아까 문선희 선생님도 소설 진짜 잘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네. 깜짝 놀랐어요. 네. 오, 그렇게 공부를 하셨구나. 네. 와,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는 이제 동화 쪽을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참 매력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을 잘 몰랐는데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알게 예를 됐어요. 들면 이제 저희는 또 친한 분끼리 동작반이라고 동화 네. 작가 모임, 아까 이제 저희가 동화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그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, 거기서도 자꾸 벌금 물어야 된다고 막 하셔가지고 글 안 써오면 얼마, 지각 몇 분 하면 얼마, 이거 다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금 때문에 진짜 저도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맞아요. 이거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,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여러 편의 글을 쓰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. 네, 이런 모임, 저런 모임, 또 이런 모임도 만드는데 대신에 하다가 마는 건 아니고 그냥 항상 성실하게 그쵸.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뭐든지 끝까지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영상을 동화를 쓰고 싶은 어른들도 보시겠지만, 저는 아이들이 지금부터 도전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뭐 20대, 30대 때 얼마나 멋진 그렇죠. 작가가 돼 있겠어요. 정말 저는 너무 오늘 행복합니다. 아니 정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저는 정말.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도 자기 있는 그곳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게 각자 다 다르잖아요. 꿈들이.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해가면은 동화 작가도 될 수 있고 나의 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예비 작가 여러분, 그리고 모든 꿈을 가진 모든 분들, 혹시 꿈을 아직 못 찾은 분들에게도 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